6월 3일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한번 좀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50일 남았네요. 딱 50일 남았습니다. 4월 14일로부터 6월 3일까지 딱 50일 남았습니다. 와, 100일도 아니고 50일입니다. 한 달하고도 20일 더 지난 다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변화무쌍하고 정치에서의 한 달이 1년과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선 국면 이미 고착화된 여론 구도에서 얼마만큼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리서치 KBS 조사 결과부터 보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1%,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여론이 6%로 나왔습니다. 네. 정권 교체는 51%,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당이 돼야 한다, 36%였습니다. 탄핵에 있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57%, 더불어민주당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 다자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38, 김문수 13, 홍준표 6, 한동훈 5, 안철수 3, 그리고 이준석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문수부터 이준석까지 다 합쳐도 이재명에게 안 되는 흐름이죠. 네. 그리고 양자 대결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김문수 48대 31, 이재명, 홍준표 47대 31, 이재명, 한동훈 47대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KBS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한덕수를 끼워 넣지 않았네요. 잠시 후 리얼미터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민주당 36, 국민의힘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 67%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번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3.1. 이거 더 벌어졌네요. 그리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보면은 교체를 원한다 58.7, 연장을 원한다 35.3. 아까 조사보다도 교체가 더 강화됐고 연장은 거의 엇비슷하네요. 앞선 KBS 조사는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가 36인데 리얼미터 조사는 35.3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 48.8, 김문수 10.9, 한덕수 8.6, 한동훈 6.2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자조사가 그렇습니다. 한덕수가 처음 등장했는데 8.6을 보였습니다. 김문수 거의 턱 밑까지 따라잡았지만은 이재명에 비해서는 거의 6분의 1 수준이 되겠죠. 양자 가상 대결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는 54.3 대 25.3, 이재명 한덕수는 54.2 대 27.6, 이재명 한동훈은 54 대 18.3, 이재명 홍준표는 54.4 대 22.5. 어느 누구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한덕수가 이재명에게 가장 경쟁력이 있네요. 그래도 2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2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자,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스코어,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질 경우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당선 99.999%라고 했습니다. 한덕수가 나와봐야 소용없다. 나왔을 때 민주당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런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네. TV 토론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 한덕수의 대결에서 이재명의 경쟁력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사실 한덕수는 어려운 말 늘어놓겠죠. 이재명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도 쉬운 언어로 보다 민생에 친화적으로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한덕수에겐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 김건희의 동태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제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권에서 중도 대권주자로서 나름 존재감이 있었던 오세훈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불출마 선언을 하기 며칠 전에 한덕수 대행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하고 많이 닮았네요.
김부겸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자, 한덕수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여러 차례 경선 참여 의사를 타진했는데 한덕수는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왜냐? 그 경선 참여 와중에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기름장어라 불리는 반기문 씨도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경선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토론이 대단히 큰 걸림돌일 것이고요. 후보 간 정말 죽고 사는 경쟁을 벌이게 될 때에는 본전도 못 찾는다. 명예위신이 많이 깎인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 관료 출신들의 종특입니다. 이게 바로. 항상 돌아갈 생각을 해요. 이 관료 출신들이. 한덕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돌아갔을 때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나가지 말걸. 이렇게 할 바에는 그 정당 경선에는 들어가지 않고 따로 나와서 레이스를 달리되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덜 입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된다 한들 정치를 그만뒀을 때에도 그 명예와 위신은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은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한덕수가 오늘 사퇴하고 내일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요. 경선 불참이 대선 불출마는 아니란 점에서 출마 가능성이 희박하게 남아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맞붙을 그런 그림은 전혀 한덕수 머리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정치권 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한덕수 머리에는 반이회창 주자들 중에서 대표였던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한 모델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회창은 반이재명이고 노무현, 정몽준은 바로 자신과 국힘 후보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반이재명 연대 한 축으로 한덕수 대행을 지금 떠올리는 여권의 정치인들도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 과연 국민의힘 후보일까? 도리어 한덕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한덕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국힘 후보가 된다는 말일까?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의힘 탄핵을 유발한 정당으로서 내란에 동조한 정당으로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가 뉴스텐션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탄핵당한 정당은 끝난 것이다. 절대로 기회를 얻을 수 없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마는 근데 그런 당에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죠. 참, 저 양반은 자기가 말한 것을 기억은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스스로 희화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의 그 권력력은 상당하다. 그건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부 때는 자신이 서울 출신이라고 얘기했고 DJ 정부 때는 본인이 전주 출신이라고 또 얘기하더니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냈는데 이명박 정권 때 주미대사를 지냅니다. 박근혜 때도 한자리 했고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별 역할을 하지 않다가 윤석열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총리를 하게 됩니다. 정말 권력의 화신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렇지만은 공직 경험, 안정감, 통상 전문성, 출신 지역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윤석열과 3년 가까이 한 배를 탔던 탄핵 정부의 2인자였다는 점, 이것이 본질적인 한계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권력을 유지하려는 친윤 주류의 도구로 이용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쏘시개로 이용당하고 말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다 더해서 한동훈이 오늘 바로 한덕수 차출로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가 나온다면은 한동훈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책임론을 들먹이면서 계엄에 맞섰던 본인의 좋은 이미지를 앞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덕수에게 내란에 똥딱지를 붙일 것이 확실합니다. 저 사람은 내란 책임자다 이러면서 똥딱지를 붙일 것이 확실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나중에 국힘 후보와 단일화하면 된다? 너무나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장 외에 있는 한덕수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한덕수가 지금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란 수사를 받을 가능성, 그것 때문에 보신 차원에서
자기를 지키는 차원에서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대선을 일종의 도피처로 삼으려고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지금 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인데요. 이 정권이 결국에는 내란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3년 내내 이 정권의 책임자로 있었던 한덕수는 피해간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보신용으로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오세훈의 불출마 선언에는 한덕수 후보 추대론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불출마 선언 하루 전인 사실 그제가 아니죠. 금요일 오후만 하더라도 오세훈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지지를 당부했었는데 다수 의원들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해서 대선판을 키워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 출마 선언을 예고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 6시쯤에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 5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세훈이 당 지도부에다가 아니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추대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당내 주자는 뭐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서운함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 오세훈은 나올 의지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참모들과 고심이 깊었는데 참모들은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결심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엎은 것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많은 분들은 자기 껍데기를 베끼겠다는 명태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설도 흘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덕수 건 때문에 굉장히 빈정상했다는 설이 유력해 보입니다. 중도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유승민은 자신의 완전 국민 경선 요구를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토요일 밤에 핵심 참모들과 3시간 동안 긴급 회동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유승민이 대선 불출마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점, 이 점을 들어서 여당 밖에서 반 이재명 텐트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도 끼어들어서 또한 최종 경선에 나설 뜻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뭐 하나만한 경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둘이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금 상상해 놓으면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고 그리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뭘 하든 안 되는 당은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기 대선 출마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 2024년 9월에 주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9월이 아니라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탄핵이 되면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 그거 막을 수가 없다. 분위기를 국민 여론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당시에 보수 우파 진영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넘어가 버렸는데 말하자면 2017년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탄핵되고 나서 선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정권을 혼납하는 것이다. 당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그때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없어질 것입니다. 대선에서 후보를 못 낸다면 뭐 그 자체로도 당은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용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에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질 것이고요. 진 다음에는 대선 이후에는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내란 수사가 이어질 텐데 그 당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입니다. 해산이 불가피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하는 위헌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완규 처장을 지금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아니 내란을 직접 저지른 당의 당원인데 내란 선동 예비만으로도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돼요.
같이 왜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같이 왜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